안녕하세요. 두뇌를 키우는 두키 수학의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차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함수가 라는 말이 이제 처음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럼 일단 먼저 함수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함수. 함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물함 하는 것처럼 어떤 통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런 통을 이야기하는데 어, 통을 수는 세다란 뜻이니까 통을 이용해서 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통은 이 함은 뭔가 역할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수를 집어넣으면 이 함을 통해서 어떤 수가 또 나오게 되는 그런 함인 거죠. 예를 들면 자판기 같은 거예요. 이렇게 자판기처럼 자판기에 우리가 음료수를 먹고 싶어서 버튼을 누르면 음료수가 나오죠. 네. 요런 게 이 버튼과 음료수가 연결이 돼 있죠. 버튼마다 어떤 버튼은 콜라, 어떤 버튼은 사이다, 어떤 버튼은 뭐 음료수, 생수 뭐 요렇게 버튼마다 각각의 음료수가 이렇게 짝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1번 버튼은 콜라라면 2번 버튼은 뭐 사이다고 3번 버튼은 그냥 생수고 이렇게 짝이 지어져 있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 그래요. 그래서 이 함수의 역할을 하는 이 자판기 역할을 하는 애를 수학에서는 F라고 부릅니다. 얘는 이제 영어로 function이라고 하는 어떤 기능을 하는 기계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게 F고요. 그리고 버튼의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보통은 X라고 하고 나오는 음료수와 같이 결과의 역할을 하는 걸 Y라고 해요. 그래서 이 관계를 다시 써보면 이 F라고 하는 곳에 X를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Y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Y는 fx라고 이렇게 함수를 보통 표현을 하곤 합니다. 물론 이제 이 xy랑 f랑 이런 거는 다 이제 그냥 우리가 임의로 정한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표현이고요. 어쩔 때는 뭐 gx가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x랑 y가 아니라 뭐 t랑 y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건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춰서 그냥 문자로 우리가 두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y는 fx가 함수를 표현하는 거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x의 역할은 이 함수에 제일 먼저 집어넣는 값이 되는 거죠. 집어넣는 값이고 y가 결과, 이 함수의 결과. 그래서 함수 값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y가 함수 값이고요. x는 이 함수 값을 유도하는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fx는 y랑 같은 거니까 fx도 함수 값이 되는 거죠. fx도 함수 값, y도 함수 값. 이게 다 같은 표현입니다. y 값, fx, 함수 값 이 세 가지가 같은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1차 함수는 무엇이냐? 1차 함수는 이 fx가 1차식이다라는 거예요. 네, 1차식. 1차식이라는 거는 차수가 1차인 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1차식, 1차 방정식 할 때 그 1차식이죠. 1차 방정식은 ax 플러스 b 이런 1차식이 0이다. 이렇게 쓰면 1차 방정식이었는데요. 1차 함수는 얘가 0이 아니라 y로 이렇게 y로 쓰면 이거는 1차 함수인 거예요. 이거는 1차 함수의 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fx가 요 자리가 fx 자리인데 그 자리가 1차식으로 돼 있으니까 얘는 1차 함수다. 그런데 ax 플러스 b가 0이다 이렇게 쓰면 이거는 1차 방정식이었죠. 네, 1차 방정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와 같은 식을 쓰는 거죠. ax 플러스 b처럼. 네. 자, 그리고 얘는 1차 함수식을 보면 y는 ax 플러스 b다. 요 식 어디서 또 많이 본 느낌이 들지 않나요? 우리가 함수가 사실은 이름은
이번에 처음 등장했지만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게 뭐가 있어요? y는 ax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얘가 뭐죠? 뭐의 식이죠? 얘는 정비례 관계식이죠. 정비례 관계식. 이 함수는 x랑 y가 이렇게 하나씩 대응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정비례 관계도 x에 대응하는 y가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이렇게 x가 2배 되면 y도 2배 되는 그런 관계들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정비례 관계도 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식이 딱 1차함수식과 똑같죠. 뒤에 플러스 b만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요 플러스 b만 이 정비례 관계와 다르다라는 거였죠. 정비례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정비례라는 말은 비율이 일정하다. 그 말은 x분의 y라고 하는 이 b가 항상 a라고 하는 어떤 일정한 값을 갖는다. 상수 a는 상수로 그래서 양변에 x를 곱해줘서 y는 ax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사용을 했던 거죠. 근데 원래 처음에는 x분의 y는 a 이런 비율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형태에서 파생이 됐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일참수에서 알 수 있는 거, 정비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정비례 함수의 요 관계처럼 얘도 뭔가 연관이 있을 텐데요. y는 ax 이거의 그래프의 모양이 어땠죠? 그래프의 특징이 맞습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모양이었죠. 좌표 평면에서요. x축, y축, 원점 요렇게 있을 때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 모양이었어요. 네, 요런 형태의 직선의 모양이었고 이 a라고 하는 1차항의 개수 x의 개수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었죠. 요 a는 일정한 그 비율을 말했어요. 일정한 비율. 정비례에서 일정한 비율. 이 일정한 비율이라고 하는 a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x 쪽으로 가는 것과 y 쪽으로 가는 그 값의 비율. 여기서 말하는 x는 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고요. 이 y는 여기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요 점의 좌표의 x 값과 y 값의 비율 그런 거가 항상 일정하게 나온다. 여기서와 여기서 요 비율도 항상 일정하다. 라고 하는 걸로 기울기가 정해지는 거죠. 이 그래프의 모양이. 그래서 a 값이 양수면 우리가 1, 3, 4분면을 지난다. 이런 거 이제 우리 1학년 때 했던 거 복습이죠, 지금. 그래서 여기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이니까 양수면 이렇게 x가 양으로 갈 때 y도 플러스니까 양수로 나오겠죠. 그리고 3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분의 마이너스 이것도 양수로 나오니까 a가 양수로 나오는 거고요. 2, 4분면, 4, 4분면의 좌표의 특징이 x좌표랑 y좌표가 다르죠. 얘는 x가 마이너스, y가 플러스 좌표가 되고 4, 4분면은 x는 플러스인데 y가 마이너스인 4분면이 되니까 x와 y의 부호가 달라요. 그래서 분모와 분자의 비율이 다르니까 a는 0보다 작게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2, 4, 4분면을 지나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게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1학년 때 배웠었던 게 이 A의 뭐예요? 이 A의 절대값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절대값이 클수록 절대값이 크다는 얘기는 이 x보다 y가 좀 더 비교적 크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간 것보다 위아래로 가는 게 더 커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더 모양이 이렇게 되면서 y축에 가까워진다. 라고 하는 내용. 이렇게 a의 부호에 따라서 그다음에 a의 절대값에 따라서 이
정비례 관계 그래프의 직선의 모양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는 공통점이었지만, 하지만 그 직선의 요 기울어진 정도가 좀 달라지는 것까지 우리 1학년 때 공부를 했어요. 그럼 이 1차 함수는 거기에 b만 추가가 된 거예요. b. 그런데 b가 어디에 더해져 있는 거죠? 이 y라고 하는 ax라고 하는 이 함수 값에 b를 더한 거예요. 그 말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이 함수 값에 b가 더해졌으니까 y축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죠. b만큼. 요 점도 b만큼 커지는 거예요. 함수 값이. x는 똑같은데 y가 이렇게 b만큼 플러스 b만큼 다 커지게 되겠죠. 이런 점도 다. 함수 값에 더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직선이 이런 식으로 점이 이동을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y축 방향으로 b만큼씩 이동을 하는 거예요. b가 양수면은 위로 올라가겠고 b가 음수면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y축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위든 아래든 x축 방향이 아니라 y축 방향으로 위로 아래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b라고 하는 거를 정비례 관계 함수였던 y는 ax에서 y축 방향으로 함수 값과 같은 방향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다. 네, 평행 이동한 값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저 y는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 식에서 a의 의미는 정비례 때와 마찬가지로 그 x와 y의 일정한 비율, 그래서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렇게 지나는 사분면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절대값에 따라서 y축과 가깝냐 뭐냐 그게 달라졌었는데, 새로 오늘 추가가 된 내용은 플러스 b였거든요. ax에다가 이렇게 더해진 값, 함수값에 이렇게 더해진 이 함수값에다 뭔가 이렇게 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함수값의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이동이 된다. 모든 점들이. 네, 그렇게 됐던 내용.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1차 함수식을 써보면, 네,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 1차 함수식에서 1창의 개수인 a의 역할은 이 직선의 모양, 그거를 우리는 기울기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이 b라고 하는 값은 상수항이죠. 이 함수값에 더해진 ax에 더해진 함수값에 더해진 상수항은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값이 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직선의 모양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좌표 평면 x축과 y축이 있을 때 처음에 y는 ax라고 하는 게, 만약에 a가 음수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2, 4분면을 지나는 그런 직선이었을 텐데, 여기에 플러스 b가 되면서 플러스 b만큼, 만약에 b도 음수였다 그럼 아래쪽으로 가겠죠. 이 점도 이렇게 b만큼 아래로 내려가고 다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b만큼 모든 점들이 함수값에 모든 함수값이 다. 그래서 요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를 통해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결정이 되고, B를 통해서 위치가 결정이 되는 그런 모양이다라는 거까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